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누리꾼이 올린 사연입니다. 아파트 입구에 술 취한 남자가 서성였습니다. 겁먹은 엄마가 집으로 전화했는데 마침 아이들밖에 없었습니다. 엄마에게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이 잠시 후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엄마를 지키려고 배드민턴채와 막대기 등 저마다 하나씩 무기를 들고 말이지요. 아이들을 본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주 든든했을 겁니다. 이렇듯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덕분에 행복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행복, 먼 데서 찾지 말고 주변에서 찾아보시지요. 오늘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이다의 이준호입니다. 네, 사이다의 최규환입니다. 아, 행복 좋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 지금 오연호 대표 기자님, 네. 우리 오마이뉴스 사장님의 신간을 염두에 두고 어떤 그런 아니, 홍보성 이런 멘트 아닙니까? 아니, 행복. 저는 우리 사장님에 대해서 별 관심 없어요.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예. 그 책을 홍보하려고. 아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뭐 그 우행수죠? 우행수? 우행가 아니에요? 아, 우행가? 뭐야? 우행가는 뭐 둘 중에 우리가 뭐 많이 홍보했으니까 좀 전혀 그런 의도 없이, 아니 이게 좀 누리꾼 사이에서 좀 약간 화제가 됐다고 하길래 그렇다면 애기들이 참 귀엽잖아요. 엄마 지키겠다고. 귀여운데 네.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준호 기자님 같은 분들은 네. 아파트 입구에 술 취해서 서성거리시면 네.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최규하 씨 얘기는 이 술 취한 남자가 나다. 조심하셔야 된다. 기자님이다라는 게 아니고 조심하셔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 남의 행복을 깰 수가 있어요. 지금. 그렇군요. 이걸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관점의 전환. 그렇죠. 우리는 보통 이 글을 읽을 때 이 엄마와 아이가 마치 내 얘기인 것처럼 이렇게 읽는데 이게 관점을 전환해서 술 취한 남자가 나일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술 취해서 아파트 입구에서 서성거리면 이렇게 겁을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술 취한 날은 그냥 들어가지 마세요. 밖에서 그냥 주무시고. 예. 단언컨대 저는 술 많이 취해봤지만 이 아파트에서 서성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 최규하 씨 얘기대로 술 취하면 안 들어가요. 집에 깔끔하게. 네, 자 우리 오늘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죠. 네, 오늘 이야기 제목이 우울합니다.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나만의 혼밥 레시피. 혼밥 레시피. 이게 이 혼밥이 혼자 먹는 밥. 네. 최근에 뭐 다큐멘터리도 좀 나오고 이 혼밥이라는 단어가 좀 유명해졌죠. 네. 10월 7일에 오마이뉴스 지면을 통해 소개된 곽우신 시민 기자? 어쨌든 곽우신 기자가 쓴 그 정체는 좀 있으면 이야기입니다. 잠시 후에 밝혀집니다. 네, 그럼 한번 들어보시죠. 신발을 벗자마자 냉장고 문을 연다. 뚜껑을 열고 찌개의 냄새를 맡아본다. 킁킁, 맛이 거의 가기 직전이다. 오늘 다 먹어치우지 못하면 내일은 버려야 한다. 아낌없이 넣었던 참치 통조림이 다시 아까워진다. 김치찌개를 불 위에 올려서 데운다. 보글거리는 소리가 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 미리 앉혀놓았던 밥을 푼다. 본래의 쓰임새보다 식탁 대용으로 더 자주 호출되는 다리미판을 꺼낸다. 어제 신문을 식탁보 대신 깔고 그 위에 밥그릇을 놓는다. 엄마가 해준 멸치볶음과 김치를 꺼낸다.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수저와 물까지 준비하면 대충 시간이 딱 맞는다. 보글보글, 지금이다. 행주로 냄비 고리를 붙잡고 참치 김치찌개를 옮긴다. 천주교 나이롱 신자 특유의 초스피드 식사 전 기도를 마친다. 잘 먹겠습니다. 자취생활 2년차. 청소도 빨래도 능숙해졌지만 혼자 밥 먹는 것은 아직도 익숙하지 않다.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할 때는 방 안에서 혼자 밥 먹을 일이 거의 없었다. 선배, 동기, 후배와 3, 4, 5 밥을 먹었다. 얻어먹기도 하고 사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던 것이 엊그제 같다. 회사 앞으로 방을 옮긴 이후로는 이제 혼자 먹는 것이 일상이다.
회사 선배한테 얻어먹는 것도 한두 번이고 동기들과 같이 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않은가. 혼나 카드. 곽땡신님 10월 2일 카드 대금 미납으로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차 싶었다. 은행 계좌에 미리 돈을 안 넣어놨나 보다. 이름 가운데 자를 가려주는 과잉 친절에는 감사하지만 내 주머니 사정에 한숨만 나온다. 밥을 같이 먹어줄 사람도 없지만 이따 한들 매번 사 먹기는 경제 문제가 녹록지 않다. 독립하고 나니 사 먹는 것도 사실 부담스럽다. 학자금 대출 3천만 원에 전세자금 5,500만 원이 고스란히 내 앞으로 된 빚이다. 사회에 진출하자마자 신용불량의 위기에 놓인 나. 그래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그 먹는 순간만큼은 행복하면 안 되나? 이야기가 없고 누군가와 공유할 삶이 없는 밥상은 쓸쓸하다. 혼자 먹는 것에 재미를 붙여보려고 이런저런 시도를 해봤다. 날카로운 것을 무서워해서 칼질은 잘 못하지만 불 조절이나 간 맞추는 정도는 제법 한다. 느타리 버섯을 볶고 고사리는 무치고 시금치는 데쳤다. 면을 삶고 토마토 소스와 함께 볶다가 모짜렐라 치즈도 얹어봤다. 큰 마음 먹고 고기를 사다가 미디움 레어로 구워도 봤다. 하지만 만드는 재미가 먹는 재미를 보장하지는 않았다. 신나게 만들었다가도 혼자 하는 젓가락질에 울컥한다. 이 맛있는 걸 혼자 먹어야 한다니. 자취방에 데려올 여자친구조차 없는 나 자신의 인생을 성찰하며 어디서부터 꼬인 건지 되돌아본다. 엄마가 보고 싶다. 그래도 혼자 먹을 때 한 줄기 빛이 되어주는 메뉴가 있다. 누구에게나 힐링을 위한 소울푸드 하나쯤은 있기 마련 아닌가.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까지는 아니지만 나름 무너진 멘탈을 추스를 때 먹는 밥이 있다. 주인공은 바로 간장 계란밥. 흔히 간계밥이라고 줄여 부르는 그 밥이다. 간계밥은 결코 어려운 메뉴가 아니다. 만들기도 쉽고 맛도 괜찮아서 뭔가 해먹기 귀찮은 자취생의 사랑을 듬뿍 받는다. 우선 달걀을 하나 부친다. 어차피 나중에 간장을 넣으니 소금 간은 하지 않는다. 흰자가 익었을 때 한번 뒤집어준다. 노른자는 무조건 반숙이다. 완숙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적당히 익으면 밥 위에 얹는다. 작은 사치를 부리고 싶을 때는 계란을 아래에 깔고 밥을 넣은 뒤 다시 그 위에 계란을 얹는다. 이른바 쌍계란밥은 뜨끈한 노른자가 밥 아래 더 촉촉하게 스며들어 그 풍미를 더한다. 간장과 참기름을 취향에 따라 적당량 부어준다. 이제 완성이다. 한 번 더 하나님께 죄송함을 담아 순식간에 식사전 기도를 해치우고 밥을 비빈다. 흰자와 노른자가 밥 알과 뒤섞이며 그 노란색이 그릇 안을 가득 채운다. 마치 햇살이 퍼져서 방을 덮이는 것 마냥 내 마음도 그만큼 따뜻해진다. 요새는 변종 레시피가 많이 나와서 양파를 넣기도 하고 소스를 첨가하기도 한다. 그래도 역시 제일 맛있는 건 오리지널 간장 계란밥이다. 순수하게 계란, 간장, 참기름, 밥, 이 네 종류의 식재료만 쓴 원조 간계밥이 내 입에는 제일 맞다. 혼자 먹는 간계밥이 소울푸드가 된 데는 사연이 있다. 지금이야 하루의 불효를 하나라도 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 슈퍼 불효자이지만 어려서는 어디서나 부모님의 자랑이었던 효자였다. 혼자 놔둬도 울지도 않고 부모님을 찾지도 않으며 제 알을 다하는 큰아들이었다. 1990년대 후반 그 어린 시절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면 언제나 간장 계란밥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가 정성스레 고루 비벼준 그 밥을 혼자 먹고 치운 후 숙제를 하고는 했다. 아버지는 일을 나가시고 엄마도 집에 없는 날이 많았다. 동생은 어려서 많이 아팠다. 말을 잘 하지 못했다. 지금이야 본인이 좋아하는 게임의 시나리오와 설정을 줄줄이 읊으며 평가하는 말빨의 소유자이지만 당시의 동생은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데 어려워했다.
그래서 엄마는 치료하려고 항상 동생을 데리고 여기저기 다녔다. 가끔 따라간 적도 있지만 어차피 거기에서도 나는 혼자 남겨졌다. 집에서 혼자 엄마와 동생이 오기를 기다리는 날이 많았다. 집에서 혼자 남아 학습지를 푸는 나에게 간장 계란밥의 존재는 엄마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나를 생각하고 밥 굶지 말라고 챙겨준 사랑의 상징이었다. 그때야 동생이 어디가 아픈지, 엄마가 왜 자꾸 동생하고만 외출을 하는지 잘 알지 못했다. 나름 머리가 굵어지고 나서야 알게 된 얘기였다. 나에게 남아있는 기억은 그 따뜻한 색깔의 계란 노른자가 전부다. 특별한 맛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왠지 모르게 자꾸 생각나는 그런 맛이었다. 그래서 군대 첫 휴가를 나왔을 때 복귀를 눈앞에 두고 간개밥을 찾았다. 피자, 치킨, 족발로 가득 채운 뱃속이었지만 돌아가기 전에 간개밥의 맛이 생각났다. 엄마한테 간개밥 한번 해달라고 했을 때 엄마의 눈시울이 왜 붉어졌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다. 간개밥의 사연에 대해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도 더 후였다. 언젠가 부모님과 술 한잔 나누고 있을 때 엄마는 당신께는 그 말이 참 아프셨다고 고백하셨다. 나에게는 엄마의 사랑이 느껴지는 밥이었지만 엄마는 작은 아들 때문에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던 것이 항상 마음에 걸리셨단다. 뭐 그 정도면 잘 챙겨주셨던 것 아닌가 싶었다. 뭐라도 더 먹이고 싶었는데 고작 간장 계란밥을 차려놓고 나서는 그 발걸음이 두고두고 무거우셨나 보다. 꼭 그 사연을 알게 돼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 후로 자취방에 혼자 누워있다가 엄마가 생각나면 간장 계란밥을 해먹는다. 몇 번의 실패 끝에 계란과 밥과 간장과 참기름에 황금 비율까지 터득했건만 그래도 왠지 어렸을 때 먹던 그 계란밥에는 못 미치고 있다. 지금도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일 때 엄마가 보고 싶고 엄마가 해주던 그 따뜻한 노란색이 그립다. 철이 들려면 아직 멀었나 보다. 전화나 한번 드려볼까나? 네, 잘 들었습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은 그 읽는 사람 목소리가 생소했을 거예요. 네, 저 아닙니다. 네, 항상 우리 최기화 기자가 읽었는데 오늘은 뜻밖의 사람이 읽었죠. 바로 오늘 이 글을 쓴 주인공 곽우신 씨입니다. 곽우신 씨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마이뉴스 편집부 신입 기자 곽우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입 기자였어요? 신입 기자? 그렇습니다. 근데 나는 왜 신입 같지가 않지? 왜 그런 걸까? 얼굴이 너무 좀 신입 같지 않아서 그런가? 이거 다른 사람한테 관심 좀 가지세요. 그런가요? 이 신입 기자가 들어오면은 또 네. 좀 이렇게 좀 예? 신입처럼 해주고 서로 좀 이렇게 좀 예? 좀 그런 그런 예? 저처럼 본인 스스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시죠 지금? 네. 저도 뭔가 구체적으로 제가 잘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네. 팩트가 없네요. 이쯤 하면 넘어가야겠죠? 네. 자, 우리 그 곽우신 기자 그 간략히 우리 저 청취자들에게 자기소개 좀 부탁하죠. 네, 안녕하십니까 사이다 독자 여러분. 오마이뉴스 공채 7기 신입 편집기자 곽우신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야, 나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공채 7기 이런 것까지 할지는 몰랐어요. 예, 중요하죠. 공채 7기 이런 거 중요합니다. 네, 공채 네. 7기. 오마이뉴스가 10 몇 년 됐는데 이제 7기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준호 기자님 몇 기세요? 저는 공채 아닌데요. 그 뭐 사채세요? 전 낙하산이에요. 낙하산. 낙하산? 위에서- 낙하산도 기수가 있잖아요. 낙하산 한 3기 정도 되나? 낙하산 3기. 알겠습니다. 그 정도 되죠. 네. 자, 우리 그 곽우신 씨가 아주 바쁜 시간을 내지는 않았죠. 그냥 뭐 시간이 그럼요. 많죠. 저 네, 기쁜 시간- 마음으로 네, 맞습니다. 시간 많은 거 알고 저희가 불렀어요. 제가 이 글에서 네.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네. 저희가 지난 목요일에 방송된 네. 36회 방송에서 예. 그 자취방에서 동거하면서 그 그 새벽- 야릇한 소음을 냈던 새벽마다 야릇한 예. 소리. 그 그 커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곽우신 기자의 글에 보면 네. 자취방에 데려올 여자친구조차 없는 나 자신의 인생을 그러니까- 성찰하며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우리 곽우진 씨는
그 소음을 낼 수도 없고 내지도 않는다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죠. 조용히 앉아서 간개밥을 해 먹으면서 막 그렇지. 이런 글이나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흰자와 노른자가 밥알과 뒤섞이며 네. 그 노란색이 그릇앗을 가득 채운다. 마치 햇살이 퍼져서 방을 덮이는 것 마냥 내 마음도 그처럼 따뜻해진다 이러면서 이 밥 그렇죠, 먹으면서 그렇죠. 이런 문학적인 표현이 나오다니. 여자친구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감수성이 지금 아주 네. 절정에 달해 있습니다 지금. 원래 만약 여자친구 있었으면 이런 표현이 안 나와. 그렇죠. 원래 그 없는 사람들이 더 이런 어떤 결핍에서 그렇죠. 우러나오는 문학적인 절실함? 감수성이 아 아주 정말 뛰어나지. 절실합니다 정말. 예. 아유. 자, 그럼 우리 몇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그 천주교 나이롱 신자예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런데 반갑습니다. 근데 그나마 식전 기도를 하네. 저는 식전 기도까지도 안 하는. 나이롱 중에 상나이롱. 식전 기도가 그거죠. 이렇게 십자가 성부와 이렇게 성자와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네. 하고 이제 콕콕 찍는 거. 예, 하고 식전기도 따로 있죠. 저는 요즘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잘 습관이 안 돼서 그런지 그렇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보니까 회사 선배한테 얻어먹는 것도 한두 번이라고 했는데 그 오마이뉴스 선배들이 밥 잘 사주나요? 아유 정말 잘 사주십니다. 저 진짜? 어제 저녁도 선배한테 얻어먹었고 오늘 저녁도? 점심도 얻어먹었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입사 몇 년 됐는데 아직도 얻어먹어. 입사 몇 년에 난 몇 개월 됐는데 몇 개월 됐는데 아직도 얻어먹어. 신입이라고 그렇게 신입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내가 말실수했어. 말실수. 몇 달이라고 하는 거냐 몇 년이라고. 몇 달이지만 몇 년 본 것 같은 친숙함이 저한테 있으신 거죠. 친숙함. 그렇습니다. 저의 친화력. 꿈보다 해몽. 예. 참 애쓴다. 자, 혼자 하는 젓가락질에 울컥. 이거 참 나 이 기분 알 것 같은데. 최기아 씨도 잘 알죠? 저도 혼자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 혼자 하는 젓가락질에 울컥해달라고 해서 또 눈물까지 흘린 건 아니죠. 눈물까지 흘린 건 아니지만 그 네. 기분이 갑자기 이제 롤러코스터 타듯이 그 전에는 막 만들 때는 신나서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끓이고 조리고 막 하다가 딱 완성돼서 식탁에 딱 차려놓고 네. 잘 먹겠습니다 하는 순간 갑자기 급 기분이 다운되는 거예요. 이걸 혼자 먹어야 되다니. 예, 이런 게 이걸 있죠. 나 혼자 먹어야 되나. 예. 이거 먹고 막 맛있다고 해줄 사람이 없어. 그렇지. 아니 차라리 야 이걸 음식이라고 했냐 뭐 이럴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쵸, 예. 아무 반응이 없는. 그쵸. 차라리 그 무풀보다 악풀이라고 했는데 그런 악풀조차 달리지 않는. 네, 아무런 메아리 없는 음식인 거죠. 참, 서글퍼요. 아유 최기아 씨 저 벌써 또 옛날 생각한다 저 네. 표정 보니까. 네. 자, 이 간장 계란밥. 난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아 진짜요? 네. 그냥 간장 이렇게 비벼 먹는 것까지는 해봤는데. 거기다 계란 후라이 하나 프라이 하면 넣으면 되는 거죠? 예, 계란 그럼 프라이에다가 땡깁니다. 예. 하는 거 그럼 그게 간장 계란밥. 그렇습니다. 난 그게 정식 이름을 안 붙였다 뿐이지 나도 먹긴 먹은 거구나. 그렇죠. 왠지 이거 안 먹어본 사람 왠지 간장 계란밥 하니까 뭔가 좀 고급 요리 같잖아. 이름을 예. 갖다 붙이니까. 간개밥 그러면 뭔가 닭고기 들어간 것 같고 비싸 보이는데 그래요. 되게 간장 계란밥 예찬자인데. 예.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간장게장하고 간장계란 있으면 뭘 고르시겠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거면 간장 계란이 낫고요. 네. 그냥 뭐 저희들끼리 먹는 거면 간장 게장을 먹으러 가겠죠. 어머님이 만약에 차려주셨다 그러면 간장게장을 마다하고 간장계란을 먹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간장게장 먹지 않겠다. 엄마가 해주더라도 아니지. 아니, 그거 약간 그건 지금 아니지. 어폐가 약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뭔가 좀 함정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 지금. 죄송합니다. 네. 근데 사연 알고 보니까 참 가슴이 아픈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니까 주로 혼자였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주로 혼자였습니다. 저도 뭐 5-6살 때 혼자였어요. 그래가지고 누나들이 학교 가려 그러면 막 누나들 바지가랑이 붙들고 혼자 두고 가지 말라고 막 울고 막 그랬었어. 그래서 난 지금도 아이가 혼자 집에 있다 그러면 가슴이 너무 아파. 네. 최기아 씨 오늘 왜 이렇게 뭐 안 받아쳐주지 오늘? 네. 뭘 받아칠 얘기가 없어요? 뭐를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오늘 이상한 아니 보통 때 같으면 이렇게 잘 받아쳐 주는데 오늘은 우리 곽우신 기자가 바로 정면에 있으니까 기분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약간 위협을 느끼시는 게 아닌가 혹시? 위협을? 예. 자리의 위태로움 약간. 아니 근데 여기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은 우리 저 김지영 기자도 오면은 다 그 얘기해. 자기가 너무 잘해가지고 자리에 위협을 느낀다 이렇게. 그 애청자 송지아 씨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송지아 씨도 그랬지. 네, 다들 이제 자기 한번 방송하고 나면 방송 다 끝난 것도 아니고 한 몇 마디 하고 나서는 벌써 자리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요. 그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그 어렸을 때 주로 혼자 있었던 이야기. 혼자. 그러니까 집에 이제 항상
돌아가면은 어머니가 맞아주시던 장면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략 몇 살 때였어요 그때가? 그때가 제 초등학교 때까지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까지 그랬던 거 3, 4학년 때 예, 한참 엄마 손길이 필요할 때인데. 예, 그래서 어머니가 바쁘시면 이웃집 다른 아주머니께 부탁을 해서 밥이라든가 뭐 이것저것 챙겨달라 하신 적도 있었고 그냥 뭐 이제 집에 가면 혼자 이제 밥 얹어져 있고 열쇠로 제 문을 딴 게 더 익숙한 기억이에요. 예. 그 어린 나이에 혼자서 열쇠 따고 들어갔어. 그랬었죠. 그리고 그냥 숙제하고 혼자 놀러 나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밖에 나가서 어떻게 친구들이랑 뭐 놀 친구들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밖에 나가면 뭐 친구들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또 약간 자주 노는 친구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어디에도 좀 끼기 애매한 특별히 사이가 나쁜 친구도 없었는데 딱 이 친구들의 그룹이다라는 것도 사실 없었어요. 어렸을 때는 뭔가 어떤 소속된 그 또래가 없었구나. 예, 그래서 혼자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 방송 어머님이 들으시면 얼마나 또 마음이 제가 그래서 아프시겠어. 듣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때도 그러면 여자친구는 없었나요? 항상 없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얼마 전에 계산해봤는데 제 인생의 0.4%의 기간 동안 여자친구가 있었더라고요. 그걸 또 계산하고 있었어? 친구가 옆에서 계산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99.6% 솔로. 야, 그럼 88년생인데. 실례지만 그럼 몇 년 사신 거예요? 제가 토탈? 올해 27입니다. 27년 동안에 0.4% 시간에 잠깐 여자친구가 있었어? 그렇습니다. 나 계산이 안 되지 난 또. 27년에 0.4%면 시간이 얼마인지 100일이 안 됩니다. 네, 100일이 안 되고요. 아니 왜 그렇게 살아? 급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다 방송을 통해서 저에게 공개 연애 요청이 오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이다가 보이는 라디오가 아닌 걸 다행히로 여기세요. 그래서 제가 적극 출연한 거죠. 보이는 라디오였으면 제가 약간 거지겠을 텐데. 그러면 정식으로 공개적으로 한번 공개 청원 공개 청원이래. 공개 청원이 아니야. 청원이 아니지. 나 왜 이렇게 말이 자꾸 헛나오냐. 하여튼 뭐 공개 구애. 공개 구애. 공개 구애 한번 해봐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07기 됐고. 오마이뉴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항상 한 여자만을 바라볼 줄 아는 해바라기 같은 사람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이는 88년생 올해 27이고요. 뭐 외모는 그렇게 뭐 우월하지 않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뭔가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헌신, 희생, 봉사가 제 인생의 모토입니다. 예,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니 솔로 여러분들의 많은 부탁, 참여, 독려, 응원, 친구 신청 부탁드립니다. 뭐 이메일 주소나 아니면 사무실 내선 번호라도 까야지. 아니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제 그 사이다 이제 이 청취자들이 많아요. 우리 사이다가 되게 전국구 인기 방송이라. 저도 애청자입니다. 인도 뭐 이런 데서도 들어.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해외로 한번. 네, 하여튼 다음 조만간에 그 사이다 그 페이지에 우리 페이스북 페이지나 카톡으로 뭔가 연락이 오겠지. 올 겁니다. 올 거라 기대합니다. 과연 올까? 갑자기 그런 좀 불안함이 좀 생기네. 예, 하여튼 그 어머니 얘기로 잠깐 들어가 보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동생이 지금은 괜찮은데 아주 그냥 말빨의 소유자라고 했는데 어렸을 때는 뭐, 동생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 나요? 저랑 2살 터울입니다. 2살 터울이요? 예. 남동생? 예, 남동생입니다. 그럼 별로 이렇게 동생이 어렸을 때 좀 힘들었으니까 뭐 이렇게 싸우고 이런 건 없겠다. 보통 남자애들끼리는 많이 싸우잖아, 형제끼리는. 근데 약간 제가 질투심이 있었죠. 동생한테 약간. 엄마가 너무 동생만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 있을 수 있지. 어렸을 때 동생한테 별로 잘 안 대해줬어요. 막 더 까칠하게 하고, 까칠하게. 막 일부러 막 넘어뜨리기도 하고 어렸을 때는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과연 한 여자한테 헌신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99.6% 기간 동안 솔로가 되면 무엇이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그렇구나. 예.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어머님이 나중에 그 술 한잔 하면서 강개밥 이야기를 할 때 그 강개밥 이야기만 하면 어머님은 마음이 아프다 이거죠. 저 좀 많이 제대로 돌봐주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서 군에 있다가 피자 이런 걸 뭐 잔뜩 먹고 군에 들어갈 때도 마지막으로 어머니한테 강개밥 달라고 하고. 그때 마지막으로 그거 먹고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참.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자, 치킨, 족발로 이미 가득 채운 뱃속이었지만 강개밥 맛이 또 생각났어. 근데 그 나이에는 다르죠. 돌도 씹어 먹는 나이야. 근데 지금도 너무 많이 먹어요. 지금도 많이 먹어? 지금 너무 많이 먹어. 그래.
그런 거 같긴 해. 저가요? 내가 보기에도. 항상 맨 처음에 숟가락 들고 맨 마지막에 숟가락을 놓는 친구가 이 친구. 저는 이게 식욕이 아니라 남기는 게 좀 아까워서 음식물 쓰레기 남기면 안 그거는 되잖아요. 나하고 철학이 똑같구나. 예. 나도 그런 철학을 지니고 살고 있어. 음식 남기는 거 안 좋다는. 예. 그래요. 글을 보면 지금이야 하루에 불효를 하나라도 하지 않으면 입안에 맞아. 가시가 돋는 슈퍼 불효자라고 그랬는데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뭐 어머니가 이 방송 듣지 말라 뭐 이렇게 했다지만 어머니한테 음성 편지 경건한 마음으로 예. 테이블에 손 내리고 예. 차려대서 정자세로. 정자세로. 예. 항상 엄마라고 했는데 어머니라고 한번 해보고 싶네요. 항상 그 기대를 많이 해주시는 거에 비해서 한 발자국씩 모자랐던 것 같은데, 그 기대에 충족하기 위해서 저도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뭐 어머니께서 기대하시는 게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또 저가 제 욕심이 많고 제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부모님의 바람과는 항상 반대로 어긋나는 청개구리였던 것 같아요. 제가 뭐 대학부터 진로까지 다. 근데 이제 제가 조안을 시작하게 됐고 어머니께서 걱정하시면서도 많이 응원해주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한 번 정도는 부모님의 마음 크게 흡족할 수 있는 그런 거 한 방 해내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야, 아니 우리가 진짜 이거 불시에 시킨 건데 마치 준비했다는 듯이요. 어떻게 알았나 보지 우리가 이거 시킬지? 아니 그런 거 아니었는데 약간 또 평소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죠. 그 이제 연애만 하면 돼요. 네, 제 인생 딱 유일한 장애물입니다. 그래요. 뭐 큰 걸 뭐 한 방울 뭐 해주겠다 그러는데 연애하면 돼. 이제 취직도 했겠다 뭐. 그 유명한 그 동화책 속에서만 보던 그 청개구리가 요 바로 앞에 있었네. 네? 그래요. 자, 우리 곽우신 기자 오늘 바쁘지 않은 시간 바쁘지 내주셔서 않은 시간. 참 고마웠습니다. 바쁩니다. 예. 네네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 시사 타치 생활 감성 수다쇼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사이다입니다. 네. 이 혼자 자취하면서 혼자 먹는 이 서글픔 아주 이야기 좀 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에 울려면 화끈하게 좀 울었어야 되는데 괜히 분위기만 애매하게 만들어. 난 저런 게 난 더 뭉클해. 아 그래요? 네. 아예 엉엉 엄마 이러면서 막 울어버려요. 좀 청취자들이 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근데 대한민국에 어떤 그 20 몇 살 된 사람이 엄마 이러면서 누가 울겠어. 규하 씨도 그렇게 못 울잖아. 아유. 예, 하여튼 이 글에 좀 댓글이 좀 달렸네요. 네, 아주 따뜻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네. 간개밥 이야기 따뜻합니다. 아들이 어릴 때 자주 해주던 감자 달걀 샐러드밥이 생각나요. 핵감자와 달걀 삶아 으깨 마요네즈에 버무린 초간단 샐러드와 더운 밥, 진간장과 참기름을 적당히 맛있겠다. 섞어 비벼주면 얼마나 잘 먹던지. 세계 요리 대회 나가면 챔피언을 맡아놨다며 엄지를 지켜 세웠죠. 그리운 시절입니다. 아이고 아들이 이럴 때가 있었죠. 지금은 안 일어나 봐요.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릴 때 뭐 이런 그립다는 걸 보니까 지금은 안 그런 거지. 예, 하여튼 원래 이 밥이라는 게 참 같이 먹어야 맛이잖아요. 그죠. 뭐 근데 요즘은 뭐 업무나 바쁘다 보면 그냥 혼자 먹는 것이 좀 편할 수도 있는데. 그게 또 마음 편할 때가 있어요. 마음 편할 때도 있어요. 꼭 뭐 혼자 먹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할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특히나 이게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이 저녁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딱 밥을 먹을 때 혼자 먹는 거는 정말 좀 서글프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 근데 사실 이게 이 곽우신 씨만 그런 게 아니죠. 정말 1인 가구 막 늘어나고 혼자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혼자서 밥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또 적절한 또 이런 통계가 또 있더라고요. 네, 어떤 통계인가요? 노량진 고시생들 사이에 컵밥이라는 게 유명했죠. 이게 유명하죠 지금도. 예. 그 시장 규모가 1,000억 원대를 지금 바라보고 있답니다. 1,000억 원. 그래서 지금 그거 보통 노점에서
노점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편의점에도 다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18년 역사에 즉석밥 시장을 넘보고 있다는데요. 업계에 따르면은 컵밥 시장 규모가 700억에서 800억 규모랍니다. 아, 컵밥이. 예. 그래서 지금 햇반, 즉석밥 같은 애들이 1,500억 정도의 시장 규모라는데 컵밥 시장도 금세 1,000억 원대 시장으로 성장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네요. 그래서 이렇게 컵밥이 많이 팔리는 데는 말씀하신 것처럼 1인 가구 증가가 한 몫을 했다 그러네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은 1인 가구 수가 전체 가구 수의 4분의 1 수준을 넘어서서 414만 명. 4명 중에 1명은 혼자 사는 사람. 그렇죠. 네. 한 층에 저희 빌라가 한 층에 4집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집은 혼자 사는 사람인 거네. 그래서 결혼을 미루는 싱글족 아니면 과구신 기자처럼 어쩔 수 없는 싱글족, 이혼한 돌싱 남녀, 그리고 가족과 떨어져 사는 기러기족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내년에는 국내 1인 가구 수가 전체의 27%를 차지할 거다 이렇게 또 전망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혼자 먹기 편한 컵밥은 더 늘어날 거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되는군요. 그래서 요즘은 뭐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 사는 뭐 홍대나 뭐 이런 지역 같은 보면은 동네에서 혼자 사는 청년들끼리 같이 밥해 먹는 모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예, 집밥 모임 뭐 그런 거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또 맞아 그렇게라도 좀 정을 나눠야지. 그렇죠.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그 청취 소감이 좀 있네요. 좀 소개하고 넘어가 볼까요? 네, 페이스북으로 조경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지난 방송 때 저희가 박민호님이 미쿡에 사는 친구한테 소개했다는 미쿡 친구한테 소개를 했다라고 남겨주셨는데 그 미쿡 친구가 바로 이분이군요. 이 친구입니다. 네. 친구 소개로 사이다 청취자가 된 조경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장기 출장 온 친구라고 소개했더라고요. 결혼도 미루고 2억 만리에서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잘할 수 있겠죠? 잘할 겁니다. 잘할 수 있게 기운 낼 수 있게 멋지고 활기찬 방송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여 주셨네요. 참고로 저도 부천 살아요. 제가 부천 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동네 같이 모여서 집밥 한번 먹으면 되겠네. 미국에서 오셔야 말이죠. 하잖아. 교아 씨가 이게 한번 미국으로 가면 되겠네. 이 기회예요? 네, 이 기회에. 이 청취자 소감이 올라온 기회에 미국으로 한번 가십시오. 회사에 그 비용 청구해서 출장으로. 네, 출장으로. 아유. 네, 아마 그 2억 만리여서 좀 나름 참 막막하고 그러실 텐데 결혼도 미루고 약간 좀 불안하실 수 있는데 뭐 제가 뭐 이런 경험이 있는 건 아니지만 2억 만리에서 생활해 본 경험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람은 초반에는 새로운 환경이 좀 불안할 수 있죠.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다들 잘 하더라고요. 아마 잘 하실 겁니다.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소감 올려주셔서요. 네, 그리고 오늘 청취자 퀴즈는 없죠? 네, 저희가 주 2회 방송으로 늘어나면서요. 네. 청취자 퀴즈는 한 주에 한 번 목요일 방송 때만 나갑니다. 네. 그래도 청취 소감은 언제든지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사는 이야기 페이스북 페이지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페이스북에서 사는 이야기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페이지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카톡 아이디는 오마이사이다 OHMYSAIDA입니다. 팟캐스트 사이다뿐만 아니라 오마이뉴스의 좋은 사는 이야기 기사들도 읽으실 수 있도록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 많이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네, 눌러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풍경은 언제 보아도 정겹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참 보기 어렵습니다. 평일 가족과 식사를 할 때는 주로 저녁인데 우리나라 직장인 1743만 명 가운데 470만 명, 그러니까 27%가 매일 저녁 8시까지 퇴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난 대선 때 한 예비 후보가 저녁 있는 삶을 구호로 내걸었죠. 그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이다 마칩니다. 이 방송은 10만인 클럽 회원들의 후원으로 만듭니다. 고맙습니다. 회원가입 문의는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본격 시사타치 생활감성 수다쇼 사이다 37회 방송. 지금까지 진행의 이준호, 최규와 제작의 김윤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